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11번째. 저는 오늘 아주 처음부터 흐뭇합니다. 네. 아주 그 스탠다드 레퍼토리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정말 깊어요. 곡들 연주들은 정말 깊은 연주들입니다. 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곡이 피아니스트 곤잘로 루발카바가 두 명의 대선배 베이시스트 론 카터와 드러머 잭 디조넷 하고 함께 2018년, 5년 전에 녹음했던, 그리고 한 3년 전에 나왔던 2021년에 나왔던 앨범 중에서 라그리마스 네그라스라는 곡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론 카터의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론 카터를 연결고리로 44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우선 론 카터 얘기를 좀 하면은 이분은 1937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87세세요. 재즈 역사상 베이시스트 중에 가장 많이 녹음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누가 셌는지 모르겠는데 2200회가 넘는 레코딩 세션을 가지셨대요. 본격적으로 레코딩을 시작한 게 한 1960년 즈음이던데 지금이 2024년이니까 64년 동안 꼬박 6년은 매일 녹음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재즈 앨범 이렇게 보면 다 론 카터 이름 꼭 들어가 있어. 그리고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시는 게, 제가 요번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론카터재즈.com에 들어가 봤는데 작년 12월에는 17회 NEA 재즈 마스터스 콘서트를 며칠 동안 하셨고, 1월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열흘 후에는 일본에서 팬 메스니와 함께 블루노트 도쿄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87세신데 그냥 현역 아티스트이신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인데, 이 44번째로 론 카터의 음악을, 이제 어떤 음악을 나름대로 한번 선곡을 해볼까 해서 이분의 데뷔 앨범이죠. 61년도 웨어라는 앨범에서도 한 곡을 꺼내갖고 데스크탑에 올려놓고, 지몰과 함께한 얼런 투게더라는 앨범에서도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뭐로 연결하지 하다가 론 카터 하면 저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두 번째 퀸텟의 베이시스트로서 이게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인 앨범 다 버리고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있을 때 음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64년 녹음 65년 발매 앨범인데요. 마일스 인 베를린 앨범에서 스탠다드 오톰 리브스를 선곡했습니다.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첫 번째 퀸텟과 두 번째 퀸텟이 있는데, 첫 번째 퀸텟은 50년대 중반부터 활동했던 존 콜트레인과 뭐 레드 갈란드, 폴 챔버스, 필리 조조 존스 뭐 이런 밴드였고, 6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활동을 했던 마일스 데이비스의 두 번째 그레이트 퀸텟 멤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리더이자 트럼펫은 당연히 마일스 데이비스가 담당하고 있고요. 테너 색소폰의 웨인 쇼터, 그리고 피아노의 허비 행콕, 베이스의 론 카터, 그리고 드럼의 토니 윌리엄스, 이렇게 5분인데요. 모두가, 마일스 데이비스가 30대 후반이었고 모두가 20대의 젊은이들이었어요. 드러머 토니 윌리엄스는 제가 소개하는 이 앨범을 녹음할 때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을 뽑아내서 자신의 밴드에 넣어서 새로운 음악을 계속했던 마일스 데이비스의 성향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고른 앨범 마일스 인 베를린은 이 밴드가 딱 요 멤버로 5명이 갖춰지고 나서 첫 번째로 앨범을 낸, 독일에서 64년 9월에 라이브를 했는데 그걸 앨범으로 내서 5명이 딱 이루어져서 첫 번째로 녹음한 앨범이라서 또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깊은 앨범인데요.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선 그 멤버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 20대 초반이었죠 이때. 빌 에반스와 윈튼 켈리를 합쳐놓은 듯한 캐릭터이다. 화성적으로도 리듬적으로도 상당히 도전적인 피아니스트다, 이런 설명이 있고, 베이시스트 론 카터에 대해서는 어떤 템포에서도 꾸준하고 풍부한 베이스 라인을 제공한다. 드러머 토니 윌리엄스, 론 카터와 완벽한 팀을 이루고 있고 밴드 전원을 자극하는 진정한 페이스 메이커다. 색소포니스트 웨인 쇼터에 대해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리듬과 화성은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곡의 주제를 자유롭게 비틀고 돌린다.
제가 생각하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60년대 세컨 그레이트 퀸텟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젊은 20대 젊은이들이 30대 중후반에 마일스 데이비스를 계속 자극하면서 이렇게 되게 창의적인 그 당시 가장 진화된 음악을 하고 있었던 재즈 밴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밴드로 해서 스튜디오 앨범을 첫 번째 내는 건 65년 1월에 녹음하는 ESP라는 앨범인데요. 이 2기 퀸텟은 1기 퍼스트 그레이트 퀸텟보다 굉장히 뭔가 템포도 빠르고 굉장히 도전적인 연주를 많이 했고요. 오늘 소개하는 오톰 리브스도 그 당시 어떤 밴드보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화된 그런 앞선 연주를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은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재즈라는 게 어떻게 연주를 해가는 거구나. 이게 느끼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폼나는 연주입니다. 네. 음악을 몰라도 야 이거 멋있잖아 이거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연주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재즈 밴드였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들이 연주하는 오톰 리브스를 들었으면은 이 오톰 리브스가 재즈에서 어떻게 연주되어 왔 수많은 뮤지션들이 연주를 해왔지만 그 모든 연주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런 오톰 리브스를 한번 그 다음 꼬꼬무 곡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캐논볼 애덜리의 Something Else 앨범, 1958년 앨범이죠. 그 앨범 속에 있는 오톰 리브스를 45번째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앨범은 우리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그때 3년 전에 했던 그 앨범 속의 그 곡이죠. 정말 유명한 그러니까 재즈 앨범 중에 가장 유명한 앨범 중에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도 계속 리이슈돼서 나오고 있는 앨범이니까요. 색소포니스트 캐논볼 애덜리가 블루노트 레코드를 통해서 58년 3월에 녹음한 그 8번째 개인 리더 앨범인데요. 빌보드지가 리뷰를 남긴 게 있는데 아마 올해 그러니까 그 당시 58년에 나온 최고의 앨범이 될 것이다. 이 앨범이 발매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냥 최고로 대접받는 그런 명연주가 담긴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톰 리브스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면은 야 정말 아름답다. 네. 연주가 정말 아름답다. 원곡이 가지는 정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아련함, 처연함 이런 건데 이런 정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연주가 담겨 있는데 캐논볼 애덜리가 그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사이드맨으로 들어와서 이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캐논볼 애덜리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앨범에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들어와서 트럼펫을 연주해주고 있고요. 피아니스트는 행크 존스, 베이시스트는 샘 존스, 그리고 또 드럼에는 아트 블레이키가 그래서 아주 쟁쟁한 멤버로 이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톰 리브스 연주의 끝판왕 연주는 58년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캐논볼 애덜리는 이 당시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 섹스텟의 일원이었죠. 근데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당시에 콜롬비아 레코드랑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블루노트에서 개인 앨범을 낼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앨범 제목인 Something Else라는 트랙은 마일스 데이비스가 작곡을 했고 이 앨범의 모든 곡 선정을 마일스 데이비스 위주로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사실적인 리더 앨범이다. 이런 게 이제 거의 정설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캐논볼 애덜리의 이름으로 엄연히 앨범이 나와 있고 이 앨범 속에서 캐논볼 애덜리의 연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논볼 애덜리의 최고의 연주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특유의 뮤트 트럼펫으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차갑고 천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으면은 그 뒤를 이어서 이 캐논볼 애덜리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사람 냄새 풀풀 풍기게 알토 색소폰 연주를 해주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이 앨범은 캐논볼 애덜리의 앨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이 너무 좋고 어쩔 때는 캐논볼 애덜리가 이어받는 그 연결 고리부터 그 즉흥 연주가 너무너무 좋고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 들을 때는 행크 존스의 피아노 솔로가 몇 분대에 나오나 한번 봤는데 6분 40여 초 때부터 한 1분 5, 6초간 행크 존스의
피아노 솔로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행크 존스에 이번엔 또 눈이 가서 46번째는 행크 존스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행크 존스. 이상하게 이분 연주를 들으면 그 오톤 리브스의 중간에 피아노 솔로처럼 굉장히 좋다. 91세로 돌아가시는데 1918년생이신데 일관되게 굉장히 로맨틱하고 시적으로 그런 수더분한 담담한 이러한 꾸준함을 가지셨던 그런 피아니스트인데요. 행크 존스가 1958년 발매한 The Talented Touch라는 앨범에서 My One and Only Love를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9번째 리더 앨범인데요. 녹음 시기가 캐논벌 애덜리의 Something Else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58년 봄과 여름에 녹음이 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봄에 했다면은 캐논벌 애덜리 앨범 속에 있는 오톰 리브스 연주를 할 때쯤 자기 개인 앨범에서는 이 My One and Only Love 제가 고른 곡을 연주를 했다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다르구나. 캐논벌 애덜리나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최첨단의 아티스트들이랑 할 때는 이런 연주. 근데 개인 앨범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고 담담한 이러한 연주를 남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행크 존스 소리가 피아노 소리가 이랬었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앨범 제목이 더 탤런티드 터치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뭐 이걸로 얘기했는데 원래 뜻은 신이 주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이 신의 터치야. My One and Only Love 이건 몇 번 소개했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콜트레인이랑 자니 하트만이 같이 듀엣.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버전인데 보컬 같아. 콜트레인 연주와 하트만의 목소리 결합된 게 그냥 행크 존스 피아노에서 다 구현되는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훨씬 더 짧고 컴팩트하게 아주 단촐한 구성으로 피아노로 표현을 했죠. My One and Only Love. 이 곡이 1947년도에 원래는 다른 제목으로 한번 발표가 됐던 곡이래요. Music from Beyond the Moon 이라는 처음 듣는 제목의 곡으로 가이 우드란 분이 작곡을 해서 발표를 했던 곡인데 그 당시에는 큰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5년 후에 1952년에 로버트 멜린이라는 분이 이 곡에 새로운 가사와 제목을 붙였대요. 그래서 My One and Only Love라는 이름으로 해서 53년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갖고 히트가 되고 1963년도에 존 콜트레인과 자니 하트만이 이걸 연주를 남긴 다음부터 스탠다드가 되지 않았나. 메릴 스트립이랑 클린트 이스트우드 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거기 나오는 곡 OST에 수록된 곡이죠. 정말 대단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제 또래한테는 1995년도 영화 리빙 라스베가스에서 스팅이 부른 버전으로도 굉장히 히트했던 맞아요. 그런 곡이죠. 어쨌거나 이 행크 존스의 58년도 앨범 속에 있는 이 My One and Only Love는 2분 35초밖에 안 돼요. 그런 소품인데 굉장히 우아한 행크 존스 선생님의 피아노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47번째 꼬꼬무로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My One and Only Love 가장 익숙한 존 콜트레인과 자니 하트만 버전 말고 다른 버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니까 딱 한 곡이 생각이 났는데 한 연주가 50년대 중반에 역시 하드밥 밴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골라봤는데요. 호레이스 실버 퀸텟의 The Styling of Silver라는 앨범이고요. 1957년 앨범인데 그 중에 있는 My One and Only Love를 골라봤습니다. 이 앨범은 피아니스트 호레이스 실버가 하드밥이라는 서브 장르가 자리 잡는데 아트 블레이키와 함께 만들었던 재즈 메신저스의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 그냥 하드밥으로 해서 블루노트와 함께 앨범을 쭉 50년대 중반부터 내시는데 그중에 4번째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앨범이 처음에 저한테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앨범 자켓이에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빌딩 앞에 깃발들이 쫙 꽂혀있는 아주 댄디하게 서 있는 그 앨범 자켓이 멋있어서 눈에 띄었던 앨범인데 호레이스 실버를 대표할 만한 앨범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 앨범 속에 있는 이 My One and Only Love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마음을 뺏겼던 그런 앨범이고 그 My One and Only Love이기 때문에 행크 존스 선생님의
연주로 이렇게 뒤이어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함께한 멤버들이 그 당시 50년대 중후반에 모두 20대 젊은 뮤지션들입니다. 아트 파머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고요. 행크 모블리가 테너 색소폰, 테디 코틱이라는 베이시스트가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고 루이스 헤이즈가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My One and Only Love 연주 중에 어쩌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주이겠다 싶은 연주인데요. 그 당시 이 하드팝 밴드들이 앨범을 낼 때 항상 발라드를 한두 곡씩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 발라드 그냥 의뢰껏 들어가는 발라드 연주라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특별함이 있다. 근데 왜 이 연주가 이렇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호레이스 실버의 아주 순하고 편한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지만 두 관악기 주자 아트 파머와 행크 모블리 이분들의 연주가 들어보시면 알 텐데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My One and Only Love라는 노래가 가지는 정서가 나의 단 하나뿐인 사랑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탁살 넘치는 가사가 기본이 되는 정서의 곡인데 이분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연주여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당신의 볼은 발그레해집니다. 그게 당신이 나의 것임을 나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가사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막 혼자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혼자 노래를 막 저쪽에서 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참 이렇게 기분 좋구나 20몇 년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행크 존스의 피아노 그리고 호레이스 실버가 그 피아노 후배로서 이어봤는데 거기에 관악기 주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따뜻한 이 사랑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11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